지난 시간까지 그 빛의 그 공간에 있어서 빛의 수평, 수직, 입체적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런 수평, 수직, 입체적 요소, 간략하게 얘기해서 한자로 평직, 입이라고 쓴다고 말씀드렸죠. 이 평직, 입에 대한 그 종합편으로 그 한번 요약해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 수직, 입체적 요소에 해당되는 조명기구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수평, 수직, 입체적 요소가 필요한 공간의 특성은 어떤 것인지, 뭐 이러한 내용들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남아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눠드린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보시면 이건 뭐 너무 많아서 굳이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림을 보죠, 뭐. 제가 이건 교재에는 없으니까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나 뭐 이런 블로그에도 있습니다, 이 자료.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면 되지만 뭐 그냥 화면으로 보셔도 돼요. 제가 그래서 한 방에 정리했어요. 평, 직, 입, 그죠? 수평, 수직, 입체적 요소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그 자료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평적 요소입니다. 보시면 편하게 보시려면 밝게 빛나는 곳이 어딘지 보면 돼요. 이 조각상 보면 어디가 빛나요? 네, 정수리가 빛나요. 그 다음에 빛나는 데가 어디예요? 어깨. 그 다음에 빛나는 데가 어디예요? 바닥이죠. 이해되셨죠? 왜? 조명기구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니까 밝게 빛나는 게 광원이랑 가까운 순서대로 빛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빛의 특성이 이래요. 자, 이제 수직적 요소 볼까요? 수직적 요소는 인물의 표정이나, 그러니까 대상이 있는 것은 보여요. 대상이 있다, 없다는 보여요. 근데 대상의 표정은 보이나요? 안 보여요. 정말 제일 안 보여요. 그런데 이 뒤를 보세요. 밝게 빛나는 곳은 어디예요? 뒤에 벽면이에요. 그래서 배경을 위한 빛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머지는 밝게 빛나는 데가 별로 없어요. 벽에서 가까운 바닥 정도가 살짝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기억나시죠? 입체감 인지를 도와줘요, 방해해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의 밝기감을 담당해요, 안 해요? 해줘요. 공간의 밝기감은 확보해 주잖아요. 이 공간을 봤을 때 이 조각상이 놓여 있는 공간의 밝기감을 확보하는 데는 이 수직적 요소가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직립보행하면서 앞으로 바라보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조각상이 놓여 있는 공간에서 박다라고 느끼는 건 이 수직적 요소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 조각상이 지금 3개 놓여 있는데 가장 인물의 표정이 잘 드러나는 건 이 오른쪽입니다. 그렇죠? 얘는 뭐냐면 입체적 요소라는 거고, 얘는 전체적으로 고르게 인물의 표정이 잘 보이면서 조각상 중심으로 밝게 빛나요. 어느 게 정답이다가 아니죠. 각기 목적이 정확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할 때는 뭐예요? 이 녀석인 거예요. 왜? 걔는 목적이 태스크 잠시 공부하셨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일을 하기 위한 그 작업면을 비추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수익적 요소는 배경을 위한 빛이라 벽이 빛나는 거고, 얘는 뭐냐면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상대 표정을 정확히 읽고 분석하는 데 필요한 빛의 환경, 이 녀석이죠. 그래서 평직, 입이 각기 다른 겁니다. 네. 네. 조명기구 다 같은 거예요. 뭘로 찍었냐? 예, 예, 방향성만 달리한 거예요. 조명기구 뭐 썼는지 알려드릴게요. 핸드폰, 그 스마트폰에 있는 작은 그거 하나 썼고요. 이 조각상은 이거 비밀인데 큰 걸로 찍은 거 아니에요. 예, 예, 화방에 가면 제일 조그만 거 있어요. 한 6cm도 안 되는 거. 그거 놓고 A4지 바닥에 깔고 벽 쪽에 A4지 세워놓고 학생 보고 그 좀 잡고 있으라 그러고 제가 촬영한 거예요. 조명증 잡고 있으라 그러고. 이거 박사과정 때 논문 쓰느라고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 조각상 놓고 찍어보자.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조명기구가 같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배광 그 에이밍만 다르게 준 거죠. 조사 방향만 바꿔가면서 촬영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그 전에 제가 나눠드린 이 자료 보시면 이 내용이 들어있죠. 이건 이제 복습 차원에서 요거 설명드리면 끝나죠. 그림 평직 입, 여러분들 자료에 그 그림도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수평적 요소 집중광이고 뭐 수평면 조도를 밝히기 위한 거고 이건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수익적 요소도 그렇고. 근데 얘는 확산광 위주죠. 예. 그 다음에 입체적 요소는 조사 각도가 중요합니다 라고 했어요. 수평적 요소 중심이고 수평면 조도가 중심이 되고 이게 수평적 요소고, 수익적 요소는 뭐 당연히 수익적 요소 수직면 휘도가 중요하고, 중요한 건 자 여기 중요한 건이라고 일부러 끊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입체적 요소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제가 정리할 때 어려웠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입체적 요소는 수평적 요소와 수익적 요소의 밸런스로 만들어져요. 그 균형이 필요해요. 그런데 뭐가 우선이에요? 수평적 요소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수평적 요소보다 수익적 요소가 비중이 높습니다. 아이고, 이게 없네. 그러면 수평적 요소가 더 커야 되죠. 이렇게 여러분들 부등식 기호를 쓰시면 돼요. 이렇게. 네. 수평적 요소와 수익적 요소 균형이 중요한데 수평적 요소가 더 큰 거죠. 이렇게. 네. 즉 뭐예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강한 빛의 특성이 입체적 요소를 형성하는데 더 큰 역할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평적 요소와 수익적 요소가 합쳐져야 입체적 요소가 만들어지는데, 예, 비율이 어떠냐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근데 수익적 요소가 더 강해버리면 이건 입체적 요소로서 기능하지 못한다고 제가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수평적 요소가 더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입체감 인지되고 커뮤니케이션, 보안에서 쓰이고, 피하 식별이라고 쓰는데 피하 식별 여성분들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군대 가면 쓰는 용어죠.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면에서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수익적 요소는 공간의 밝기감을 확보하고, 이해하셨죠? 설명드렸죠? 배경과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그리고 아까 중요했던 거, 입체감 인지를 방해하죠. 다른 말로 명암 대비 콘트라스트를 완화시키니까. 그러니까 수익적 요소에서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이고요. 이 가운데 빛의 목적 중요하고요. 입체적 요소의 빛의 구성 중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거 이 두 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건 뭐 목적이 다르잖아요. 수평적 요소는 공부하거나 일하기 위한 거고 수익적 요소는 휴식하고 쉬기 위한 조명이라는 거죠. 입체적 요소는 대화하거나 식사, 그 다음에 명확하게 사물을 인지하거나 할 때 필요한 거죠. 공간 인상을 보세요. 이거는 공간의 긴장도로만 할게요. 자, 이거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공간 인상은 정말 많은 요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연구해서 밝혀낸 거는 공간의 긴장도까지예요. 이 이유는 제가 더 뭔가를 해야겠죠. 근데 공간의 인상을 얘기할 때 지금은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지표는 공간의 긴장도밖에 없어서 이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높은 긴장감이 형성되는 거, 그 다음에 집중력을 상승시키는 거, 이게 수평적 요소죠. 반대로 얘는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지속시키면 피곤합니다 라는 얘기도 아까 잠깐 드렸죠. 수익적 요소는 긴장감을 낮춘다 그랬고 차분하고 안정된 분위기예요. 그러나 오래 있으면 졸리죠. 네. 졸리고 늘어지기 쉽죠. 집중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입체적 요소는 뭐냐면 적정한 긴장감이에요. 적정한 긴장감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아요? 당연히 수평적 요소와 수익적 요소를 섞었으니까 적정한 긴장감이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입체적 요소라 하더라도 수평적 요소와 수익적 요소의 밸런스를, 그 비율을 어떻게 설정했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입체적 요소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공간의 목적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제가 주거 공간편, 상업 공간편 할 때 추가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광원 특성, 예, 수평면과 작업면을 밝히기 위한, 태스크면을 밝히기 위한 광원이죠. 그 다음에 수익적 요소는 당연히 그 공간 내에 있는 오브제, 사물의 입체감 낮추고요. 긴장도도 떨어뜨리죠. 그 대신에 효율적으로 공간감을
공간의 밝기감을 확보해요. 자, 효율적으로 공간의 밝기감을 확보한다라는 의미 정확히 하셔야 돼요. 제가 A, B 뭐 실험하면서 계속 보여드렸던 게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바닥을 비추기에 애쓸 게 아니라 벽면을 위해 밝히기 위해서 애를 쓰면 공간의 밝기감을 보다 적은 전력으로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전기공학에서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저는 전기공학을 하시고 이 조명을 개발하시는 엔지니어야말로 이 내용을 그래서 정확히 알고 계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입체적 요소, 조사 방향이 적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확산광의 얘기가 들어가야 되죠. 자,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제가 이거 좀 고칠 겁니다. 여러분들은 빨간 펜으로 써두세요. 집중광만 써 있는데 여기는 뭐냐면 확산광이에요. 확산광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입체적 요소를 설명할 때 얼마나 집중광이냐 확산광이냐 이 정도에 따라 이 입체적 요소도 굉장히 다양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이제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평과 직은 이 부등식 제가 쓰라고 말씀드렸죠. 그 정도 해서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균형이 중요하고요. 오브제의 그 적절한 명암 대비를 주어주고 인물의 인상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입체적 요소의 빛의 목적이죠. 자, 여기 있는 광원은 다 모르셔도 돼요. 지금 단계에서. 근데 이렇게 구체적인 광원을 나누어서 쓸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다운라이트, 펜던트 라이트는 아실 거예요. 뭐 탁상 스탠드, 작업등 있고요. 그 다음에 월워셔, 코브, 커니스 밸런스 모르셔도 됩니다. 이거 다 간접 조명 방식이에요. 광천정, 광벽, 광바닥, 루미너스 CWF 그냥 실링, 월, 플로어 해가지고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이런 방식의 다양한 수익적 요소가 있다는 거 보면 되시고 간접 조명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걸 수익적 요소의 광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하나 이런 거 전방향 확산 조명 기억나시죠? 바닥에 놓여져 있었던 그 둥그런 거 이거 이게 전방향 확산 조명이죠. 그게 결국은 그것도 직접 조명 방식은 아닙니다만 수직적 요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적 요소는 굉장히 색깔이 뚜렷해요. 입체적 요소는 이 갖고 있는 특성이 수평적 요소와 수직적 요소의 균형이기 때문에 수평적 요소와 수직적 요소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밑에 요거 써놨죠. 요거만 보시면 돼요. 조화와 균형. 입체적 요소는 그냥 딱 하나예요. 조화와 균형. 그러니까 가장 좀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게 입체적 요소예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공간이 굉장히 협소한 경우 사실은 위에 조명 하나만 딱 켜놓으면 걔가 수평적 요소이자 생각을 해보세요. 수직적 요소이자 입체적 요소를 다 담당해요. 그죠? 공간이 좁은 어떤 작은 방에 가면 천정에 어떤 다운라이트가 하나 딱 켜 있으면 그 공간은 어때요? 수평적 요소, 벽도 비추잖아요. 그럼 수직적 요소고. 그래서 앞에 있는 사물이랑 대상이 잘 보인다면 입체적 요소도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공간의 크기도 갖추어진 상황 아래에서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 있을 때 나누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